잘 살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벌써 반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 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찾아야죠. 또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잘 사는지도 또 이제 그 다음에 계획을 잡는 거고요. 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려올 때는 빛과 어둠이 합쳐져야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합치면서 마음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또 신도 빛과 어둠이 합쳐지면서 신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 빛과 어둠이 합치면서 마음이 생겨나고요. 또 동물도 빛과 어둠이 합치면서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넓은 판을 이용해서 얘기도 좋지만 아주 이야기 쉽게 빛과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빛이 많은 쪽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어둠이 많은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빛을 더 많이 가지면 동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 인류는 이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어둠을 갖지 못하고 빛만 있는 상태에서는 지구상에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구상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도 어둠이 포함이 돼야 힘을 쓰는 거지, 어둠은 뭐 작게 어둠을 쓰겠죠. 작은 어둠에서 큰 빛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쓰겠지만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신은 빛이 많은 쪽에 속해 있고 사람은 신보다 많이 빛이 적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또한 동물도 식물도 더 적은 빛에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렇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마음이 바로 빛과 어둠이 합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빛과 어둠이 합친 사람이 어둠을 더 많이 가지면 빛이 적어질 것이고 어둠을 조금 가지면 밝아질 것이고,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을 많이 가지면 좀 어두울 것이고 어둠을 적게 가지면 밝은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신과의 이런 명확한 경계가 있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지은 경계이지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물과 사람과 이 빛의 관계가 정확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식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짓고 있겠어요? 이 경계를. 바로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밝은 빛을 향해 가고 좋은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신이 막을 일은 없어요. 신은 밝은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막겠어요? 스스로 이 우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동물보다는 낫지만 신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자기 우물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여러분들부터 서서히 없애셔야 합니다.
이걸 없애신 분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세요. 뭐 서가모니 부처 같으신 분도 이 사람에서 신으로 빛으로 가는 길로 벌써 가셨고, 뭐 예수님 같은 분도 신의 길로, 또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알라신 그 알라라고 하는 분도 신의 길로, 또 공자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성인, 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빛을 향해 많이 가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번 하는 얘기는 바로 잘 사는다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태어나긴 했지만 빛을 향해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강의의 주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은 항상 위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과 사람의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헤치고 점점 더 빛을 모아서 신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강의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신과 친구 되자고 했지만 그 얘기는 바로 경계를 허물자는 겁니다. 여기에 막혀가지고 신은 이 위에다 올려놓고 나는 그 밑에서 절하면서 그 신을 넙죽넙죽 절만하면서 거기를 높다고 하지 마시고 나도 그 길로 가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우물이에요. 나는 짐승보단 낫지만 신보단 못하다고 생각한 그 동물 쪽도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신 쪽도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밝은 쪽으로 나아가시다 보면 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를 허물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계는 많은 것에 존재했는데요.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엄청났어요. 뭐 남자 여자라고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남성과 여성이 이제 바른 표현이잖아요. 왜 아들 자자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남성과 여성도 똑같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게 남성의 놀이개감이었거든요. 여성 자체가 남성의 놀이개감이었어요. 그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애나 낳아주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 경계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처럼 제사상에서 절하려면 남자는 2번 하고 여자는 4번 시키고 저 밑에 지방이나 어디 가면 총구석에 갈수록 이게 아주 강해요. 이 힘을 앞세우는 세상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은 지난 세월이고 이제는 머리가 앞서는 세상에 옛날과 같이 힘을 앞서는 세상처럼 남성들이 조금 힘이 세다고 여성들을 깔아뭉개는 이러한 세상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그러한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또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제도가 있었어요. 뭐 양반이라는 거는 문반과 무반을 가름지어 가지고 이쪽은 무술하는 사람들이 쭉 벼슬아치로 쓰고 이쪽은 이제 문인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쭉 벼슬아치로 쓰죠. 문반과 무반이 서가지고 그걸 이제 양반 제도라고 했지만 그 벼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닭을 보면 벼슬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의 품계를 주기 위해서 그 이제 닭의 벼슬 갖다가 응용을 해놓고 그걸 벼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벼시지요, 벼. 네, 근데 이제 벼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벼슬로 내려왔죠. 이제 양반 문반과 무반을 구분짓는데 머리에 쓰는 색깔에 따라서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그걸 벼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벼슬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 게 품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양반 제도하에서는
양반은 잘 살았지만 그 밑에 중인이나 또 평민, 그 천민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회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 양반 제도를 만든 것 중에 아주 나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서얼천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법이에요. 요즘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도전이 옛날에 그 몇 자리를 누가 써줬냐 하면 냐옹냐옹 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처음 들여왔다는 냐옹선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그 이제 한자로는 나옹선사인데 이제 그 처음 들여왔으니까 냐옹선사라고 불렀죠. 그 냐옹선사가 정도전의 할아버지 몇 자리도 써주고 황희 할아버지 몇 자리도 써주고 또 이성계 할아버지 몇 자리도 써주고 이렇게 써줬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그 이태조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몇 자리를 쓰고 그 후에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새로운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지요. 근데 정도전이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그분이 사냥을 나갔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오라 그랬는데 물을 한 그릇 떠다 줬어요. 근데 거기 버들잎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급해서 숨이 차 물을 마시는데 버들잎을 띄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가 물도 함부로 드시면 체할까 싶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둘째 부인으로 앉혔어요. 그분이 지금 거기 나오겠지만 정도전에 그 강씨라는 부인이거든요. 거기에 방석이라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제 첫째에게서 6 아들이 있고 이제 거기 아들 둘이 낳았는데 정도전이가 그 자기가 둘째 부인의 자식이라는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강씨 소생의 자식들을 상당히 이뻐했어요. 둘째 부인과 또 같은 둘째 부인의 자식이라는 아마 그런 게 더 컸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기하고 친했던 뭐 남문이나 뭐 심효생이나 이런 사람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방번이 쪽을 이제 다음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왕세자까지 만들었죠. 이제 여기에서 강씨가 살아 있어서 그 대로 끝났으면 별탈 없이 이제 왕이 그렇게 그 다음에 방번이가 왕이 될 거였는데 강씨가 죽었단 말이에요. 강씨가 죽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정릉에다가 묘자리를 썼어요. 그 묘자리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써놓고 나서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방석이 같이 죽고 또 결과적으로 정도전이나 그쪽 일파까지 싸그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의 입장, 그 조선의 태종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자기가 둘째 부인의 자식한테 그런 것뿐 아니라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던 정도전한테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결과적으로 조선 개국의 가장 공이 컸던 자신은 뒷전에 물러나고 하마터면 그냥 왕자로 끝낼 뻔했으니까요. 그때 만드는 법이 서얼천대법이에요. 적자와 서자는 특별히 구분한다고 하는 그 서얼천대법을 만들면서 무엇이 생겨났겠어요? 똑똑했던 자식들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이 국운 자체가 밑으로 팍 떨어지고 말았죠. 아주 효자였던 세종까지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자기가 그 아버지가 세웠던 법을 아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서얼천대법 자체가 조선을 망가뜨린 법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를 세우는데 그 정도전이나 그 강씨 소생이었던 그런 둘째 부인의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조선을 망가뜨린 이게 신분제도의 나쁜 점이에요. 왜 나쁘겠어요?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올라선 것과 또 낮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진 않아 있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던 이런 신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동물의 관계의 어떤 급을 쳐놓은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양반제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보다는 낫다, 신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내 마음의 경계를 쳐놓았기 때문에 이 단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오래도록 머물면 뭐가 생기겠어요? 고집이 생겨요. 고집. 왜 고시들 보면 고집 세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고시냐, 고시가 집이 세다고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강씨도 세서 강집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저 최씨도 세다 그러고, 고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엔 고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 넘어오면서 고집이 세진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정복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남을 이기지 않으면 고집이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남을 이기면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로 해가지고 고집이 세게 생겨나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 생기냐 하면 코가 커져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여자분들은 코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서양 사람은 코가 컸거든요. 콧대 높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코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가 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코에는 남을 이겨서 잡아먹는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코가 커져요.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코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 동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코가 커지는데요. 그렇게 커지면서 내가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동물을 이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코가 세지고 그래서 고집이 세졌어요. 그래서 남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집을 짓고 살아요. 아예 거기에 뿌리까지 깊숙이 내립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곳에 그대로 생겨있는 곳에 응어리가 생기면서 그 자리에 병이 생겨요. 병이요. 그대로 넣어 잡으세요. 맨날 며칠을. 그럼 뒤에 등에 욕창이 생겨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위로도 뛰고 밑으로도 뛰고 일로도 갔다 운동을 해보고 내가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알아서 돌아다녀야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좋은 길을 갈 것이라고 병 생겨요. 병. 사람으로 오랫동안 굳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응어리가 지면서 굳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거든요. 이게 뜀박질이라든지 뭐 높이뛰기라든지 그건 운동이 아니라 어떠한 기록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고, 내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걸어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어떤 게 운동이 되냐 하면 장이 출렁출렁하면서 장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뛰면서 균형 잡기 운동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운동이 가장 큰데도 이 운동을 무시하고 뛰기 시작하면 장이 바짝 달라붙으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생기는 운동이거든요. 근육이 생기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장이 소화될 때 생각이 자유로운 건데,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처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근육이 생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과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도록 열심히 팀박질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운동 잘했다고. 그건 근육이 생기는 데는 좋은 일이죠. 그 근육만 생겼지 내 자유로운 생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장하고 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장이 꾸불꾸불하게 생기고 뇌도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장에서 처음 흡수하는 것과 애라고 했죠. 요 밑에 애와 소장, 또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쭉 돌아 나가지만 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 머리 쪽에서 소뇌, 간뇌, 대뇌 쪽에 다 훑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경으로 전체를 전달해 주는 역할하고 똑같이 생긴 요 대장 생김새나 뇌 생김새나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흡수해 주는 대로 뇌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먹어주는 대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먹어주는 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자유롭게 하시려면 내가 편안하게 걸어주시면서 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왼발 오른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걸어주시면 생각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을 잘 잡으면 몸 전체가 편안히 느슨해지면서 자기 할 일을 잘 찾아가요.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마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단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사람은 생겨난 거거든요. 빛은 이 안에 머리 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보통 발을 통과해 가지고 요 단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단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은 동그랄 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작은지 큰지 색깔이 어떠한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에 단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침을 놓는 부위에서 말하기를 단의 밭이라고 해서 단전이라고 하거든요. 구슬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밭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보통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자나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많이 나왔다고. 이제 저는 단수련을 가끔 했으니까 이제 그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위에 비 잡고 있어서 요것이 마음으로 중간에 만나가지고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요 마음이 머리 쪽에 가 있으면 항상 머리로만 생각해요. 이렇게 옳다 저렇게 옳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다 해요. 어떤 감성이 끼어들 판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 그런 건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또 그것만이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장 쪽으로 마음이 내려가 있어서 장 쪽의 판단을 무조건 먹자마자 하는 생각, 듣자마자 바로 말이 나와요. 이게 좋다 나쁘다 하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말이 나와요. 마음이 여기 내려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간에 위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폐에 위치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심장 쪽에 마음이 위치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빠듯하고요. 이렇게 한 군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제 응어리가 생겨서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머리에 병이 생겨요. 장으로 맨날 생각하는 사람 장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생각이 굳어졌다는 거죠. 간으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쉬질 못한다는 뜻이에요. 맨날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 스스로 경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잘 살고 못 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천대합니다. 또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싶지만 잘 사는 길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또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한테 잘 사는 길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서로 알게 모르게 경계를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먼저 했던 한미 무역 협정 이런 관계도 그 나라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팔 때 자유롭게 사고 팔수록 우리나라는 더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어떤 손해가 오고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자꾸 남들과 별 격의 없이 마음을 주고받을 때 더 내가 살아갈 길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우물에 갇혀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했던 하면 먼저 복을 받을 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그거는 행렬로 쭉 선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나하고 친하고 너는 나하고 안 친하니까 보지 말고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보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못 사는 원인이 뭐이겠어요? 나는 중국하고만 친하면 되고 러시아하고만 친하면 된다는 그게 바로 북한이 자기 우물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나만으로 다 해준다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갇혀 사는 것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갇혀 사시면 안 돼요. 갇혀 사시면 신으로 못 가세요. 더 넓게 올라가질 못하세요. 그 갇혀 사는 만큼 내가 힘들어요. 북한은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잘 사는지 어쩐지 그 사람들이 못 살게 된 원인은 자기 스스로 못 살게 테두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분야를, 이건 제가 옛날 아침마당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들로 개돼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2등병인데 막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침마당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날더러 그렇게 인상이 그렇다고 개돼지를 잡으라는데 내가 그렇게 험하냐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다음 말이 또 웃은 게 개돼지를 어떻게 했냐고. 뭐 한 봉 치니까 죽더라고요. 그게 자기 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신혼여행 그때 이제 반지를 고르러 갔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고르는데 이거 말고 좀 잘된 걸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네요. 처음 본 사람이 세공사가 가져온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전문 세공사한테 감정을 했더니 그게 흠이 있는 거라네요. 그래 거기서 어떤 제안을 받았냐 하면 당신 한번 이 세공사가 돼보는 건 어때라는 그 제안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고 그거를 세공사가 되는 준비를 1년을 해가지고 전문 세공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성공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적성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을 해보고는 남들은 7년, 8년의 과정을 1년에 통과하고 자기가 세공사가 되었다 그러고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걸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을 가리켜 업이라고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지게질을 시켰는데 지게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직업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업이에요. 근데 똑같이 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예품을 잘 깎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필을 잘 깎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글 잘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각가이고 이 사람은 음식을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걸 못해요. 우리 집안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귀한 집안인데 어떻게 요리사를 시키느냐? 우리 집안이 예로부터 어떤 것을 해왔는데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게 부모가 막아놓은 길이에요. 그 길 내에서 이 후손들이 갈 길을 막게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이나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요. 그거는 그 애가 가장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면 해야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젠 옛날엔 먹고 살려고 했어요.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먹고 살 일에 중심을 두고 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분통이 터지지 않는 일이에요. 분통이라는 거는 그 혈관 쪽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 신경이 오그라들 때 신경질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을 때 분통이 터진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는 혈관이 오그라들었다, 춥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지럽다 그러면은 차가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런 어지럽다는 거는 혈관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비틀비틀 이렇게 고혈압이면 어지럽거든요. 그러면 재빨리 차가운 데로 가셔서 조금 이제 가라앉히셔야 돼요. 딴 얘기로 자꾸 샜네요. 이렇게 업을 가지는데, 자식들이 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참견하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시켜줘야 해요. 이제 여기서도 경계를 나타냈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너는 절대 그걸 못해. 응? 어떻게 예술쟁이로 가냐고. 예술이 나쁜 겁니까? 옛날에는 뭐 그림 그리면 환쟁이라 그리고 그렇게 아주 천대시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닌 것이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그것이요.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데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의 맨 초급, 하급인 폭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폭력이 가장 하급한 언어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나은 수단이 말이고, 조금 그것보다 높은 수단이 글이에요. 그리고 더 높은 대화 수단이 그림, 또 혹은 이 피아노라든지 이런 연주, 이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가장 높은 대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술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예술이라는 건 신들이 써먹는 거거든요. 사람이 신이 써먹는 걸 쓰면 안 됩니까? 예술을 쓰면 안 되냐고요. 꼭 동물이 쓰는 폭력을 써가지고 폭력에 의해 가지고 말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또 사람이 쓰는 말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이고 싶으세요?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술적인 것이 피어나야 합니다. 그건 신들의 교통, 대화 수단이거든요. 사람의 대화 수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로 많이 권장을 해야 돼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글, 또 혹은 그림, 혹은 무슨 피아노, 무슨 플룻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점차 신으로 가고 있다는, 빛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욱더 문명화되고 밝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밝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그런 걸 막으면 안 돼요. 점점 더 권장해야 돼요. 음악도 권장을 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은 예술, 그림도 비싼 값에 사주더라도 그런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마음이 있어 주어야 신의 세계로 사람이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경계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막혀 있고, 옛날에는 이것을 뭣도 모르고 천대시했지만 이제 이러한 경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폭력을 쓰는, 우리가 동물과 같은 그런 폭력적인 사회를 버리고, 동물과 같은 사회의 그걸 버리고 예술이라든지 혹은 문화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더 신이 많이 쓰는 쪽을 우리가 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사람이 점점 더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 갈 수 있고, 또 서가모니를 향해 갈 수 있고, 알라를 향해 갈 수 있고, 공자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보다 앞섰던 우리 밝은 조상님들처럼 밝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의 벽들을 허물으셔야 해요. 그러게 되면 신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신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신과 같은 그 세월을 같이 엮어 나가게 되면 나중엔 사람들도 점점 더 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에 가졌던 장벽 경계를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잘 사는 마음을 강의한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병 걸려요.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세포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응어리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거든요. 종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겉에 생길 때 종기지 안에 생기면 그걸 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오래 멈출 때 그래요. 생각을 자꾸 풀어버리시고 남 얘기도 받아들이시고 북한처럼 꽁꽁 앉지 마시고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서로 교통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와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의 앞길, 또 세계의 앞길, 더 나아가서 더 큰 앞길이 훤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었지만 좀 체하실 것 같아서 강의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런 정도면 좀 누구나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강의예요. 근데 스스로 경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네. 당연한 건데, 우리가 타고난 것 또는 그렇게 교육받은 것, 네.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나부터 맑아지시도록 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맑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맑아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밝은 길을 향해 가고 밑에를 쫓아오라고 하셔야 돼요. 지나왔던 세월을 내가 반복해가지고 새롭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 내 후손들을 바라보면 내가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과 같은 음악이라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후손들을 많이 키우도록 노력을 하세요. 9단계의 하늘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밑에 맨 밑에 초기 첫 번째 하늘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지요.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 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마음이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요. 어둠이 없는 신은 없어요. 신이라는 단계가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사람도 빛과 어둠이 합쳐져서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